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문 낚시인 성재현입니다. 어떤 취미를 위해서 여행을 가십니까? 라는 조사에서 등산을 제치고 낚시가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약 700만 명이 낚시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2023년도 올해 3월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내년도 2024년도에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으로 보면 거의 2명 중에 1명은 낚시를 경험해 보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해보셨고 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오랜만에 한두 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오랜만에 다시 가야 된다든지, 또는 안 해보신 분들도 나도 한번 물가에 나가서 조용히 사색도 하고 붕어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도대체 낚시를 할 때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시를 할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낚시는 크게 보면 바다 낚시와 민물 낚시로 나눠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민물 낚시입니다. 민물 낚시이고, 또 장비로 보면 릴을 이용하는 낚시가 있고 낚시대를 이용하는 낚시가 있는데, 플라이 낚시라든지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낚시는 대낚시입니다. 대를 이용하는 낚시이고, 주로 붕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붕어 낚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팅해 놓은 거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낚시대입니다. 아주 짧은 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낚시대. 낚싯대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낚시대에서부터 이 봉돌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보통 원줄이라고 합니다. 봉돌부터 바늘까지 연결된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을 목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찌, 입질을 전달해 주는 거, 요걸 찌라고 하는데, 이게 낚시찌입니다. 찌. 그래서 요거를 보통 대낚시라고도 하고 찌낚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찌를 고정해 주는 찌 멈춤 고무도 있고요, 요걸 고정해 주는 찌 고무도 있습니다. 요런 장비, 자, 요런 소품들이 전부 필요한데, 요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편에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는 짧게는 1.6칸부터 길게는 6칸대, 요즘은 뭐 7칸대까지도 나오는데 보통은 6칸대까지 나옵니다. 자, 요걸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고 쭉 빼주고 또 이렇게 고정하고 안 들어가도록, 이거를 고정 안 하면 낚시하다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마디마디를 잘 이렇게 빼서 고정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는 방식이라서 이런 낚싯대를 빼기식 또는 안테나처럼 뽑는다 그래서 안테나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게 2칸대입니다. 2칸대. 칸이라고 하는 거는 한 칸이 1.8m입니다. 1.8m. 요거 2칸이면 요게 1.8의 2배니까 3.6m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줄이 거의 이거만큼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2배 거리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짧게는 1.6칸, 한 칸대부터 길게는 6칸대, 그렇게 아주 10m 넘어가는 그런 데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어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낚싯대는 초심자의 경우요, 보통 3칸대 전후를 많이 사용하는데, 양어장에서는 3.2칸대를 가장 주종으로 사용을 하고, 자연지에서는 짧게는 2칸대부터 6칸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낚싯대를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요게 받침대입니다. 요 받침대인데, 요것도 뭐 2절, 3절, 4절, 5절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요것도 이렇게 빼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빼기식입니다.
요 정도가 3절입니다. 보통 3, 4절을 제일 많이 쓰고요. 요거는 짧은 낚싯대 같은 경우는 짧게 쓰시면 되고, 뭐 5칸대, 6칸대 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요게 3절 지금 뽑은 거죠. 3절인데 여기다가 짧은 대를 쓰고 싶으시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고정이 딱 됩니다. 그래서 2절로 줄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절, 3절 겸용이다. 보통 4절로 나오는 거는 3, 4절 겸용, 5절로 나오면 4, 5절 겸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받침대입니다. 앞받침대. 그리고 요 뒤에 낚싯대를 거치해 놓는 거 요거를 뒷받침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2단 받침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갖고 이 받침대를 끼워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찌입니다. 우리가 물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붕어가 입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게 여기 전해주는 게 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요만큼 정도 내놓고 이게 움직임을 보고 찌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 붕어가 물었구나, 그걸 보고 챔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원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줄은 모노줄이나 카본줄. 그 다음에 요즘은 비중이 카본줄은 비중이 무겁고 모노줄은 비중이 가볍습니다. 주로 상층부에 뜨는 줄이고, 그래서 그 중간인 세미 프로팅 라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호수별로 양어장에서는 이렇게 1.25 정도, 뭐 1호에서 1.5 정도 가는 줄을 쓰고, 자연지에서는 바닥 장애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큰 붕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호 이상, 보통 3호, 뭐 4호 이런 식으로 조금 굵은 원줄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목줄인데 이게 바늘 목줄입니다. 바늘을 묶는 목줄. 요거는 주로 합사를 씁니다. 합사라는 건 여러 가닥을 이렇게 꽈놨다는 얘기입니다. 합사를 쓰는데 뭐 2호는 보통 2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호는 3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양어장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는 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연지에 나갔다 그러면 이것도 3호나 4호 이런 식으로 좀 굵은 거 쓰시면 되고, 요것도 원줄하고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원줄을 굵게 쓸 때는 목줄도 굵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 스토퍼입니다. 스토퍼는 멈춘 고무입니다. 찌를 고정해주는 요 아래 위로 이게 보통 하나만 껴도 되는데 이걸 움직일 때 이 하나가 기준점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만 했을 때 세게 챘을 때 밀릴 수도 있고 찌가, 그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나머지 하나가 얼마큼 움직였는지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하로 2개씩 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찌 상하로 2개씩 멈춘 고무를 껴주는 게 좋고요. 찌가 원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찌를 원줄에 탈착시키는 기능, 이게 찌고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 찌고무라고 하는데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찌를 이렇게 꼽아서 고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동 찌고무라고 합니다. 요 찌 멈춘 고무나 유동 찌고무 찌, 요 부분은 다 요 원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줄에 연결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봉돌 밑에 이렇게 연결된 요 부분은 목줄, 이건 목줄이라고 그랬습니다. 합사 목줄이고, 바늘도 요 목줄 끝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전에는 원줄을 봉돌에 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핀 도레나 핀 크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채비 교체가 편해집니다. 요거는 뭐냐면 매듭 보호캡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듭 보호캡은 원래 이렇게 껴 놓는 건데, 이렇게 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이제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요 매듭도 보호해 주고, 매듭이 요만큼 남거든요. 남는데 그게 그냥 놔두면 투척했을 때 목줄이 이런 식으로 채비가 던질 때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리면 채비 안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로 쭉 내려서 이 크립을 이렇게 눌러주면
매듭도 보호해주고 깔끔해서 투척했을 때 채비가 엉키는 트러블이 생기는 일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채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멈춘 고무, 보통 스토퍼라고 하는 멈춘 고무고요. 유동주 고무, 그 다음에 매듭 보호 캡, 핀크립, 네, 봉돌인데 봉돌은 전에는 납봉돌을 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깎아서 뒷받침을 했는데 지금은 납봉돌이 인체에도 유해하고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납봉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주 황동으로 된 이런 봉돌, 친환경 봉돌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바늘을 연결하면 원봉돌 채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예민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목줄을 이만큼 달고 중간 목줄을 달고 밑에 조그만 수위배를 달아주는 방식. 이게 분할 봉돌입니다. 봉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겁니다. 이 분할 봉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이 아래에 바늘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원줄이라든지 목줄을 커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쪽가위, 안경가위라고도 하는데 이 가위가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채비를 다 했다라고 하면 낚시를 할 때 빈 바늘 던져서 붕어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붕어를 유혹해서 먹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미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소품들을 넣어 갖고 다니는 이런 소품 가방이 필요하고요. 있으면 편합니다. 있으면 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떡밥을 갤 때 필요한 게 이 떡밥 그릇과 계량컵입니다. 계량컵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해서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본인이 원하는 물성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떡밥도 요걸로 해서 일자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 뭐 200, 300 이렇게 넣으시고, 물도 일정하게 넣으셔야만 항상 일정한 물성의 떡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모든 것들을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다니는 보조 가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나 받침대 같은 요 낚싯대를 넣어 갖고 다니는 낚시 가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낚시할 때 계속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아주 편한 낚시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 걸었을 때 뭐 조그만 고기는 들어도 되지만 8치 이상, 25cm 이상 정도 되면 들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이런 뜰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뜨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붕어낚시, 민물낚시 중에 붕어낚시에 필요한 장비와 소품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실제로 연결하는 방법, 매듭법과 낚싯대에 처음부터 연결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